안녕하세요. 시정글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7장 새로운 챕터를 공부하는데요. 공동약정 및 관계기업 투자입니다. 한마디로 지분법 회계 처리를 이 7장에서 배우는 건데요. 먼저 이번 첫 시간 공동약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먼저 공동약정인데 뭐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으로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갑과 을이 서로 친구입니다. 각각 출자를 해서 식당을 하나 운영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식당에 자산 중 갑의 몫과 을의 몫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채무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50대 50이라면은 이 채무도 갑의 몫, 을의 몫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도 각각 5대 5로 나눠 갖는 동업 계약을 맺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공동약정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례로는 갑과 을이 식당을 차리는데 아예 법인으로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여기다가 출자를 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갑과 을은 이 법인의 50% 주주고요. 각각 지분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권리, 부채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각자 자기가 소유하는 이 지분에 해당되는 손익만을 갑과 을이 부담을 하겠죠. 이런 것도 공동약정인데요. 나중에 이런 것을 공동기업이라고 부르고요. 앞에서 보았던 이 법인 형태가 하는 것을 공동영업이라고 불러요. 자, 공동약정에 의해 잠깐 살펴본 것처럼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당사자라는 게 출자한 자들이겠죠. 이때 요게 법인 형태든 아니든 간에 사업 형태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배력이 아니라 공동지배력입니다. 지배력만 보유하면 이거는 2장에서 배웠던 지배지분 아닙니까? 지배기업, 종속기업을 판단할 때 지배력이고요.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조인트 컨트롤, 공동 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을 공동약정이라고 해요. 다만 좀 전에 보았듯이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그 형태가 공동영업일 수도 있고 공동기업일 수도 있겠습니다. 공동약정의 특징은 이래요. 당사자들이 약정을 체결했을 거 아니에요. 서로 거기에 구속력이 있겠죠. 또한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단독 지배력이 아니라 이 당사자들이 공동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공동약정 계약을 보면은 여기에 목적, 활동, 존속기간, 집행기구 구성원의 선임 방법이라든지 의사결정 과정, 자본의 출자나 손익 분배에 대한 세부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공동 지배력은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지배력하고 유사해요. 공동약정에 대한 기준서가 1111호인데 여기서 공동지배력을 1110호 연결재무제표 지배력에 기초하여 정의를 내려요. 약정의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권리가 있고 약정에 대한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으면 공동지배력이 있다. 1110호의 지배력은 약정의 관여가 아니라 투자자의 관여함으로써 이렇게 바뀔 뿐입니다. 이때 약정의 모든 또는 일부 당사자들이 약정에 대한 관련 활동을 지시하기 위해서 항상 단독이 아닙니다. 함께 행동해야 될 때 그 약정을 집합적으로 지배한다. 그리고 집합적으로 지배하는 그 힘을 공동 지배력이라고 한다고 보면 되겠죠. 어떤 약정에 5명이 들어가 있어. 그런 5명 모든 당사자들 또는 그 일부 적어도 2명 이상입니다. 이 일부 당사자들 집단이 약정을 집합적으로 지배한다고 결정이 됐어. 그러면 그 공동 지배력은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그 약정을 집합적으로 지배하는 당사자들 전체 동의가 요구될 때만 공동지배력이 존재합니다. 하여튼 공동지배력이 있어야 우리가 7장에서 보는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여 거기에 맞는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이때 약정의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약정을 집합적으로 지배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공동약정에 참여를 했다고 해서 다 약정을 지배하는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공동지배력이 없는 자들도 있으니까 그 자들을 뺀 약정을 집합적으로 지배하는 당사자들 전체 동의를 요구할 경우에만 공동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전체 동의 규정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어떤 당사자라도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걸 막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 동의 규정이 방어권을 부여하는 결정에만 관련이 되고 관련 활동 결정에는 관여가 안 되어 있으면 이는 공동지배력이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이 2장 지배력을 정의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편 계약상 약정이 관련 활동 결정의 의결권의 최소 비율, 예를 들어
과반수 지분, 뭐 70% 이상의 지분, 뭐 이런 것을 요구하는 약정이 있다고 할 때 최소 비율, 어느 장사자들 또는 어느 당사자들의 조합이어야 이런 최소 비율을 넘길 수 있는지 그 계약에 명시해야만 공동약정입니다. 명시하지 않으면 공동약정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다음에 얘 1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1번은 A, B, C 세 당사자가 약정을 설정했는데 A가 의결권의 50, B는 30, C는 20%를 보유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약정을 들여다보면은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 최소 75% 의결권이 요구가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보다시피 A는 자기 혼자 50%로 아무것도 못하죠. C를 끌어들이면 70밖에 안 되니까 역시 최소 의결권 75%에 미달이 돼요. 따라서 A는 반드시 B하고 합쳐줘야 되겠는데요. 여기 지금 보다시피 관련 활동 결정을 위해서는 B의 합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A는 단독으로 이 약정을 지배할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A하고 B가 약정의 공동 지배력을 보유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C는 어떤 경우에도 공동 지배력을 보유하지는 않습니다. 상황 2번을 보면 A, B, C 세 당사자가 약정을 설정했는데 A는 50%, B, C가 각각 25%래요. 이때 최소 의결권은 75%입니다. 그러면은 조합이 A와 B, A와 C 두 가지도 다 가능할 거 아니에요. A, B 조합뿐만 아니라 A, C의 조합도 75%를 충족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약정이 공동약정이 되려면 어떤 당사자들의 결합에 전체 동의를 요구해야 되는지 명시가 되어야 돼요. A, B인지 A, C인지가 명시가 되어야 이 약정이 공동약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 3번을 보면은 약정에서 A, B가 각각 35%를 보유한대요. 즉 70% 둘이 합해서 자녀 30%는 널리 분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의결권은 다수결에 대한 승인이래요. 과반이면 되겠다는 거죠. 이 경우에 A, B 모두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을 명시한 경우에만 A 따로 B 따로는 35%니까 다수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약정에 A, B의 합의를 요구하는 명시적인 어떤 조건이 있는 경우에만 약정의 공동 지배력을 A와 B가 함께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앞서 친구끼리 둘이 합해서 식당 운영을 하는 동업을 이야기한 적이 있죠. 자, 이 공동 약정인데요. 동업이라는 게 공동 영업이 있고 공동 기업이 있습니다. 공동 영업은 그 약정의 당사자들이 자산에 대한 권리,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이런 상황이 공동 영업입니다. 한마디로 구조화된 어떤 법적 실체가 없는 이런 동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공동 기업, 말 그대로 기업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구조화된 법적 실체가 있는 회사를 하나 차리고 거기에 각각 출자를 하고요. 여러 당사자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면은 공동 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는 외견상 법적 실체를 구성하더라도 공동 영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여튼 공동 기업은 약정의 공동 지배력을 부여하는 당사자들이 자산 부채에 대한 권리 의무가 아니라 순자산에 대한 권리, 즉 지분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보유하는 것을 공동 기업이라고 합니다. 조인트 벤처라는 말 흔히 들어봤죠? 바로 공동 기업의 영어 표기가 조인트 벤처입니다. 자, 별도 기구로 구조화되지 않은 공동 약정은 무조건 공동 영업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 의무, 그리고 각각 당사자들이 해당 수익에 대한 권리, 비용에 대한 의무를 정하고 있으면 공동 영업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회계 처리를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공동 자산에 대해서 자신 몫에 대한 부분, 부채에 대한 자신의 몫, 산출물이나 수익 비용에 대한 각각 자신의 몫에 대해서 본인의 장부에다가 이를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반면에 별도 기구로 구조화된 공동 약정은 공동 기업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을 따지면 공동 영업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실질이라는 것이 별도 기구의 법적 형식, 계약상의 약정이나 약정의 조건 및 그 밖의 사실 상황을 평가해서 이것이 공동 영업인지 공동 기업인지를 구분하라는 것인데요. 자, 그림 1번 보자고요. 별도 기구로 구조화된, 즉 뭔가 법적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사를 하나 차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하여튼 법적인 형식을 들여다보니 별도 기구의 법적 형식이 그 당사자라 하면은 공동 지배력을 갖고 있는 동업자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 의무를 부여하느냐라는 거예요. 자산에 대한 권리, 부채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면 공동영업이고요. 자산부채가 아니라 별도 기구의 순자산, 즉 지분에 대한 권리만을 부여해야 공동기업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일단 놓으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계약상 약정의 조건인데 계약상 약정의 조건이 역시 자산에 대한 권리,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걸 명시하느냐? 그러면 그거는 공동영업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기타 사실과 상황을 들여다보니 당사자에게 산출물을 제공하는 활동이 약정의 주된 목적이냐? 두 번째로는 약정을 통해서 수행되는 활동과 관련된 부채의 결제를 계속 이 당사자가 직접 사인하고 결제를 해야 되느냐? 이건 공동영업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조인트 벤처, 공동기업으로 봅니다. 즉 기업 자체가 공동 약정의 어떤 주체가 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당사자들은 이 공동기업에 출자한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를 하고 그 지분에 대해서만 자신이 책임을 지면 되겠죠. 좀 더 들여다보면 별도 기구가 보유하는 자산 부채가 당사자들의 자산 부채가 아니야. 그런 공동기업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한편 당사자들이 자신들과 별도 기구를 구분하지 않는 법적 형식의 별도 기구에서는 그걸 공동 영업으로 구분합니다. 별도 기업을 하나 딱 창설을 했다면은 내 자산과 공동기업의 자산은 별개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구분하지 않는 법적 형식의 별도 기구라면은 설령 별도 기구라 할지라도 이는 공동 영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요. 당사자들이 구조화된 별도 기구의 법적 형식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 의무를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동기업을 공동영업으로, 공동영업을 공동기업으로 구분 변경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에 이를 볼까요?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을 구분하는 사례들인데요. 먼저 첫 번째, AB의 두 당사자는 공동약정으로 CA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구조화하고 그럼 회사를 설립했으니까 무조건 공동기업인가? 꼭 그건 아니잖아요. 실질에 따르자고 했어요. 각각 50%씩 소유 지분을 보유하기로 했습니다. 이 약정의 목적은 당사자들 자신의 개별적인 제조 공정에서 요구하는 원재료를 제조한대요. 즉 원재료 제조를 위해서 A, B가 각각 출자를 해서 C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한 모양이죠. 여기서 원재료를 만들어 각각 A가 B가 사용할 공정에다가 투입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사자들 자신의 사양대로 수량 품질의 원재료를 생산하는 설비를 가동하는 걸 보장을 하는데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상 약정은 당사자들이 C회사 자산에 대한 권리,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한다고 명시하지는 않는데요. C라는 회사를 차려놓고 그 회사가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 의무가 각각 A, B에 어떻게 귀속이 되는지 명시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C회사 순자산, 즉 지분에 대한 권리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거는 공동 기업으로 봅니다. 사례 2번을 보면 사례 1번에서 당사자들은 C가 생산한 모든 산출물을 5대5로 구매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C회사는 약정의 두 당사자들의 승인 없이 제3자한테는 어떠한 산출물도 판매할 수 없대요. 당사자들에게 판매되는 산출물의 가격은 C에서 발생하는 제조원가나 관리비를 회수할 수 있는 수준, 즉 손익분기 수준이래. 즉 마진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C에서는. 이렇단 이야기는 단순히 A가 요 산출물을 생산하든 B가 생산하든 요거를 단순히 C라는 구조화된 회사로 이전을 해서 만들었을 뿐이지 A가 혹은 B가 자체 생산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약정은 공동 영업이나 다름이 없겠습니다. 자산에 대한 부채에 대한 권리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면에 사례 3을 보면은 사례 2에서 당사자들은 C가 산출한 요 산출물을 제3자한테 판매할 수 있도록 약정의 조건을 변경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C가 원가 이상으로 판매했을 때 남긴 이익을 각각 지분대로 배분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수요, 재고자산, 신용위험이 C에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즉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한 손익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경우 공동약정은 공동기업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공동영업이라면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자기가 취득을 할 때 1111호와 상충되지 않는 1103호, 우리가 1103호는 1장에서 봤습니다. 합병이라는 사업결합, 여기에 대한 모든 원칙을 적용해요. 그러면 1111호와 상충되지 않는 사업결합 회계의 원칙은 무엇인가?
아주 익숙합니다. 1장에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식별 가능한 자산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요. 취득 관련 원가가 있으면은 그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을 합니다. 다만 채무증권과 지분증권 발행원가는 증권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하고요. 역시 1103호에서 했던 그 내용입니다. 1012호 법인세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합니다. 영업권의 최초 인식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에 예외를 적용하고요. 자, 이전 대가가 취득일에 식별 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순액을 초과하면 영업권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 손상의 요구사항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만약에 공동영업자가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추가로 취득을 했다면은 이건 지배력을 유지한 채 지분율만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미 5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재측정하지는 않고요. 이미 공동지배력이 있었으니까 추가 지분만 그냥 엎어버리면 되겠죠. 한편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이 없는 공동영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공동지배력을 획득을 하더라도 공동영업에 대해서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재측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 더 풀어보고 첫 번째 강의를 종료할게요. 자,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 처리를 한번 들여다보는데요. A, B, C 회사는 기준서 1103호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을 공동 지배한대요. X1년 초에 D 회사가 A, B, C가 지금 동업을 한 건데 D가 C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지분 30%를 몽땅 현금 3만 원을 주고 취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D 회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보는 거예요. 자, A, B, D 회사는 계약상 약정으로 일부 자산과 부채에 대한 D 회사 몫이 공동 영업에 대한 D 회사 지분과 다르게 정해졌습니다. 30%라는데 여기 보니까 공동 영업에 대한 자산 부채가 수취채권, 유형자산, 매입채무, 확정급여 채무인데 30%는 아니죠. 새로 들어오면서 뭔가 조정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각각 측정치가 이렇게 있고요. 다음은 참여자들 간의 계약상 약정에 정해진 대로 공동 영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에 대한 D 회사 몫과 기준서 1103호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치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동 영업이에요. 이건 지분이 아니라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D 회사의 몫을 배분한 개념이니까. 그럼 D 회사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가? 먼저 3만 원을 지급하고 C 회사가 보유하던 공동 영업에 대한 보유 지분을 취득을 하죠. 따라서 공동 영업 투자, 현금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리고 나서 공동 영업에 대한 D 회사 몫을 배분하는데요. 이 위를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공동 영업에 대한 식별 가능 자산 부채의 D 회사 몫. 요게 앞에서 보았던 요 네 가지 자산 부채예요. 수취채권 유형자산은 자산이고 매입채무, 확정급여 채무는 부채죠. 그래서 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빼면은 24,000인데 3만 원을 주고 샀다고 하니까 6천 원만큼 초과 지급이 있네. 이게 바로 영업권이에요. 따라서 공동영업 D의 공동영업에 대한 D 회사 몫의 배분은 수취채권, 유형자산, 매입채무, 확정급여 채무 전부 D 회사 장부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공동영업 투자 요거 죽여버리면서 영업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합병하고 아주 유사하게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죠. 자, 다음 시간에 공동영업에 대해서 못다한 이야기, 그 다음에 공동기업에 대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